그런데 윤석열은 저 분노를 빼면 윤석열이 아니다. 그게 내 생각이에요. 오늘 아침에 공수처가 이제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요. 보니까 조그맣게 어떤 기사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피의자로 영장에 돼 있다. 그것도 김웅원이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한 것처럼 이제 보도가 되는데 아직 정확한 건 아닌데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인데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건 어떻게 보세요? 뭐 공수처도 그렇고 대검도 그렇고 어쨌든 뭐 전격적으로 수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빨리 수사를 해서 사실을 밝혀야 될 거라고 생각하죠. 물론 우리는 이제 공수처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지금 이제 검찰이 윤석열이 빠진 김호수의 검찰이잖아요. 박범계의 검찰이잖아요. 또 공수처가 출범할 때부터 굉장히 우리는 불편부당하다. 그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과정이라든지 공수처가 자칫하면 정권의 신형화가 된다든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있는 그대로 그 뭐 흔쾌하게 또 신뢰를 가지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공수처라든지 검찰이 나설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진실을 믿고 또 사실이 아닌 거를 또 그렇게 덮어 씌우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면에서 그걸 막을 수도 없고 그걸 반대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조속히 빨리 기본적인 사실들이 밝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이제 불편부당하게 또 선거 국면에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만일에 조금이라도 이게 불공정하거나 또는 편파적인 그런 수사가 된다면 우리도 납득할 수 없지만 또 이제 공수처 자체가 지금 이제 국민의 신뢰를 지금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공수처를 위해서도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우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제기된 공수처의 피의자 그 문제는 이미 피의자로 돼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의 윤석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고발건이 접수돼 있고요. 고발돼서 입건이 됐으니까 뭐 큰 의미 부여는 안 해도 되는 그냥 그렇죠. 피의자도 자동적으로 된 듯한 거다. 지금 윤석열 정치의 최대의 성과 죽지 않은 거다. 드롭하지 않은 거다. 그게 성과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위험이 있었죠. 그리고 정치를 지금 처음 시작하는 분이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대개 한 달 내지 두 달을 견디지 못하고 드롭을 합니다. 맞아요. 그랬죠. 과거에 고건이 그랬습니다. 고건이. 그다음에 반기문이가 그랬어요. 그랬죠. 그리고 긴 시간 끌긴 했지만 어떻든 간철수가 또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잖아요.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그 대선 레이스에 들어왔을 때 초반부에 무너집니다.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실수가 생기고 또 그것이 막 집중적인 거가 되는데 과거에 고건은 주로 누가 비난을 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비판을 했어요. 아니 맞죠? 그렇죠. 맞죠. 맞나요? 노무현 대통령 한 칼에 이제 보내는 그런 걸 비난을 했고, 그 다음에 반기문 때도 민주당이 그 비판을 해서, 그래서 이제 3월 4일 날 했다니까 지금, 총장 사퇴는 3월 4일인데 아마 4월, 5월 달에 아마 출마 선언했던가 뭐 그랬을 거예요. 4개월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살아남은 거다. 지금은 다 지난 것처럼 얘기하고 지금이 더 큰 위기처럼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처음이 더 큰 위기였습니다. 그게 엑스파일이에요. 엑스파일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매일 터지는 말을 실수를 한다고 하면서 줄줄이 끌고 갔던 줄리도 요새 쑥 들어갔어요. 줄리 호스테스 문제가 있고 무슨 검사 무슨 문제가 있었고 다 넘었죠. 그게 넘었어. 그다음에 다 잊고 계시지만 이준석하고의 갈등이 또 큰 변수가 됐습니다. 당에는 들어왔지만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굉장히 많은 그 마음의 고충이 있었고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이제 지금 오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홍준표 리스크가 또 생긴 거죠.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 이거는 아마 대선 때까지 계속 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만든 얘기가 있어요. 여론조사가 여론을 만든다 그거죠. 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여론조사가 여론을 만드는데 그 바텀이 있어버려요. 지금 윤회에 대해서는. 이 바텀이 얼마냐면 20% 선을 유지하는 거예요. 모든 조사가. 그러니까 이 바텀은 누가 만들었냐. 이거는 지난 2년 동안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면서 윤석열을 버텨줬던 국민 대중들이 머리에 꽉 백인이 돼 있어서 그 사람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약간 하면 옛날에 김대중, 박근혜 이런 팬덤이 있었던 사람들 못지않은 강도가 만들어져 있어, 바닥이. 20%가. 그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 코로나 와중에 서문시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제시장에 보는 거예요. 깡통시장에 보는 거예요. 육거리 시장에서 보고 광주 가서 보고 어제 그 강원도에서 보는 거예요. 뭐 영상으로 오니까요. 막 몇천 명씩이 모여서 그냥 자발적으로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코로나 상태인데 이렇게 모이는 사람이 여기에 홍준표가 간다고 모이겠습니까? 최재성이라는 최재형 그 후보가 대구 서문시장에서 사람들하고 지금 안 모이니까 이거 메가폰을 썼다가 선거법에 걸렸어요. 그렇게 자발적인 그 바닥의 흐름이 아무리 뭐 비난을 하고 떨어진다고 해도 그 20% 채워주면서 윤석열 죽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튿날 또 조사를 해보고 갑자기 1등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는데 지금 이제 그 홍준표 그 문제에 관해서 이제 지금 다 놓고 보면 여론조사를 그냥 크게 큰 눈으로 보면 첫째, 모든 조사에서 정권을 바꿔야 된다는 주장이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주장에 10 내지 15% 내지 20%가 앞서 있어요. 여전히 단연 우위예요. 정권 교체전에. 윤석열이 혼자 고립된 섬이 돼 있고 당이 그것을 엄호를 못하고 있고 최고위원 하나도 제대로 발언을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후보들이 뭐 닭고기를 뜯어먹는 거, 개고기를 뜯어먹는 것처럼 그냥 달겨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전체가 달겨들고 민주당 후보가 달겨들고 있고 검찰이 달겨들고 공수처가 달겨들고 있고 그런 거잖아요. 진짜 그 말씀 들어보니까 혼자네. 혼자죠. 저 국민밖에 없네 뒤에. 그래서 내가 이 별명을 붙여놨죠. 막시무스라는 게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스파르타쿠스 같은 거. 그 전쟁의 영웅인데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아내와 가족을 다 몰살시켰어. 왜냐하면 이게 다시 이제 황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노예를 만들어. 그런 처지예요 지금. 이 지금. 우리 김 장관님이 또 인문학의 조예가 깊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러네. 그 막시무스 장군처럼 외롭게 서 있죠 지금. 그런데 제일 제가 지금 현재 든든한 것은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이 위축되는 겁니다. 이게 허리가 굽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사람이 다니. 그렇죠. 근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 이 우리 윤석열이. 그런 멘탈과 그런 뭐라고 배짱을 갖고 있어요. 그래야 됩니다. 그 사람이 흔들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국회 가서 그런 연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요번에 국회 대첩이라고 하는데 나는 간다고 그랬을 땐 말렸을 거예요. 나한테 상의했으면. 너무 감정을 가라앉히고 그거 있잖아. 지식인 나온 정세 분석가 나온 그런 거죠. 근데 가서 하는데 내가 다 시원하더라고. 왜 나와서 화내냐.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지지층들은 상당히 좀 불안할 때였거든요. 그래. 진짜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나와서 이제 그러니까 아니구나. 확신해갖고 이제 결집하는 그런 효과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이제 저는 이제 윤석열의 분노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분노를 했는데 내가 오늘 이제 지금 무슨 압박 면접인가 하는 것도 지금 보다 왔는데 오늘 지금 좀 전에 했죠. 거기도 뭐 진중권 뭐 이런 쪽이 뭐 또 저쪽에 뭐 친박 이런 분들이 막 뭐 적폐청산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대응하는 이 발언하는 톤이 분노더라고요. 분노예요. 이제 그분들의 말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그 논리에 대한 분노예요. 이제 그게 있고 그러니까 거기도 뭐
고발 사주 문제, 사주 고발인가 그 문제가 이제 거론됐으니까. 그런데 윤석열은 저 분노를 빼면 윤석열이 아니다. 그게 내 생각이에요. 윤석열은 검찰에 가서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는 과정에서 분노를 키워온 사람이에요. 그 분노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에요. 근데 분노가 없고 상삼이사처럼 되면은 윤석열이 아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고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 보다 보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올해도 뭐 줄리 또 뭐 엑스파일 나올 때마다 뭐 엄청난 게 터져가지고 곧 이제 윤석열 무너질 것 같았는데 안 그러고 지금 이제 왔고, 지난 한 해도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여당에서 여권에서 들고 나왔던 게 뭐 한두 개가 아니었잖아요. 그래. 이것만 밝혀지면 이제 너는 끝이다 해가지고 터트린 게 계속 있었는데, 번번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한 번도 늑대가 나타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마다 엄청난 뭐가 있는 게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번 같은 경우도 또 그럴 수 있다는 또 생각이 또 들기도 제가 하고. 이번에 그 성경의 잠언에 나올 만한 잠언 같은 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이제 들어갈 만한 그 말을 만들었어요. 윤석열의 거예요? 이걸 보면서 망치로는 망치 있잖아요. 망치로는 못을 빼지 못한다. 네? 망치로 두들기잖아요. 못을 두들기면 못이 박힐 뿐이지 빼지진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탄압, 수직적인 탄압에 의해서는 정치인은 죽지 않는다. 그것을 과거의 정치인들 가운데서 쉽게 표현한 것이 김영삼의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보가 온다. 그거예요. 절대 이 탄압으로 죽지 않아요. 탄압으로 제일 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은 김대중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벤치나 이런 걸로 옆으로 이렇게 흔들어야만 빠지지 이걸로 때리지는 못한다. 옆으로 흔들어서 빠진 사람이 박원순이에요. 안희정이에요. 오고든 그런 분이야. 그거는 망치로 때린 게 아니잖아요. 정치로 한 게 아니라 자기 도덕성이 무너져서 까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권력에 의해서, 공수처에 의해서, 검찰에 의해서 저걸 기소를 해. 구속은 못 할 거 아니에요. 기소를 해. 근데 국민이 볼 때 저건 아니야. 저러면 표가 그냥 가는 거야. 선거가 지금 추미애가 만들어졌잖아요. 조국이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이 국면에서 누가 지금 활개를 치고 있냐면 추미애와 조국이 날개를 치고 있어요. 우리 국민은 알아. 추미애와 조국이